제일 고민 많으신 분들이 맞아요. 네. 최상위권 아니고 그 바로 밑에 네. 상위권에 속하고 해볼만 한 것 같은데 고민되는 분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그 아이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아이가 주변에 좀 흔들리고 친구들 때문에 공부가 좀 방해가 될 것 같다. 거기는 학습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흔들릴 가능성이 없는 아이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좋은데 방에 한 3, 4명이 자잖아요. 근데 원장님도 상상을 해보세요. 공부하기 싫어. 자러 들어왔어요. 내 방에 지금 나 혼자 있어요. 내 친구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주무시겠습니까? 오늘 편하게 혼자 자볼까? 안 된다고요, 그게. 네. 의견 교환도 있고 서로 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분위기 타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 가야 될 것 같아요. 특목고 자사고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실은 네. 특목 자사고는 안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또 튀어야 되고 예. 얼마나 이게 힘들까 그런 생각 좀 들고 내신도 받기 불리할 것 같고 네. 2등급 받으면 불리하다는데 과연 수두로 빽빽하게 받을 것 같고 네. 특목 자사고 불리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이거에 관련돼서. 설명에서만 해도 지금 계속 받으시고 지금 뭐 매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장단점 자체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하나로 정하기는 쉽지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네. 일반고로 가면 내신 받기가 편한 게 장점이 있고요. 특목고를 가면 내신 받기 어려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을 좀 잘 파악하시고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일단 일반론을 말씀하셨고 어느 정도로 생각했을 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거고요. 네. 자, 결정을 하셔야 돼. 부모님이 다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가서 바닥을 깔아주면 안 가야 된다. 예. 근데 만약에 가서 중위권 이상을 할 자신 있으면 예. 가라. 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들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죠. 자, 보시기에 어떤 판단 팩터가 있을까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피드백이 오잖아요. 좀 더 자세히 해주세요. 또 자세히 하면 더 자세히 해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만약에 최상위권이면 극상위권이고 선행도 어느 정도 됐고 고등학교 모의고사도 풀면 1등급 정도 나오고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그거는 뭐 고민할 여지 없이 그러니까 무조건- 1등급이 나올 자신 있다. 그러면 네. 가는 게 그냥 무조건 유리해져요. 그리고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새는 것 같지만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해에 어떤 월에 기출문제를 풀면 그거에 대한 통계치들이 다 나와 있기 자기가 때문에 몇 등급인지 나오죠 이미. 자기가 몇 프로인지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보고 나서 거의 상위 한 97% 이상을 맞을 수 있다 그러면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나온다. 네. 그럼 그냥 가야지. 뭘 네. 고민하시냐. 네. 네, 이런 얘기고요. 네. 두 번째, 우리 애가 이제 중학교 상위권 정도 되는데 제일 고민 많으신 분들이 맞아요. 네. 최상위권 아니고 그 바로 밑에 네. 상위권에 속하고 해볼만 한 것 같은데 고민되는 분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그 아이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입시계에서 많이 떠도는 여러 가지의 저희들이 믿는 것들이 있어요. 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뭐 내 아이는 수학 잘하는 문과생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것처럼 용의 꼬리가 좋으냐 뱀의 머리가 좋으냐 이 싸움이거든요. 네. 입시는 무조건 뱀의 머리가 유리합니다. 무조건. 일단은 네. 뱀의 머리가 유리하다. 네. 그러니까 용이든 뭐든 꼬리가 되는 건 무조건 불리한 거예요. 입시는. 이 아이는 상위권이기 때문에 특목고에 가서 용의 꼬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일반고 가면 뱀의 머리는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실 거잖아요. 뭐 둘 다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 아이의 성향을 보시고 아이가 주변에 좀 흔들리고 친구들 때문에 공부가 좀 방해가 될 것 같다. 거기는 학습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흔들릴 가능성이 없는 아이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아이가 조금 소심하고 이런 편이다. 그럼 일반고 보내서 그냥 일반고에서 탑을 찍어서 모든 스펙을 쓸어가 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약간 그렇게 하시나요? 쟤는 좀 밀어줘야 돼.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지가 해요. 저희가 한 B가 한 3개, 4개 정도가 커트라인으로 보이거든요. B 3개나 4개는 네. 이제 들어오기가 좀 애매하다. 애매하다라고 보이는데 그런 애들이 합격하는 사례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 뭔가 활동,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던 사례인데 B가 3개인가 4개의 학생 중에 중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말레이시아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 학교랑 협약을 맺었던 아이가 있어요. 동아리가. 근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하다못해 뭐 그 아이 초청하려고 했는데도 실패하고. 근데 걔는 너무 그거의 우수성을 평가받아 합격을 했죠. 그 정도인 애가 합격을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걔는 거기 안 갔어도 된다. 네, 왜냐면 그럼 용의 꼬리가 되는 거. 네, 그래서 B가 3개 이상 되면 안 가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주신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가 평가가 되야겠지만 B 3개다. 일반고 가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제 네. 입장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네네네.
얘기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어떤 상황이어도 아이의 성향과 그게 다 일치하지 않는 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창준 원장님 같은 전문가랑 꼭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예, 저도 좋고요. 네. 선생님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예, 선생님 요즘 인스타 그 부흥 중이더라고요. 거기다 댓글 다시면 됩니다. 예. 거기다. 예, 요즘 12,000만 막 터지시는데 학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연결해드리고 몇 분 만나셨어요 이미?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분위기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기숙사 있고 이제 그런 전국 단위 자소가 특목고가 프로그램들이 정말 좋다는데 야자 같은 것도 시키고 정말 다르냐? 요 얘기.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질문 주신 거에서 좀 폭을 넓혀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하는 뭐 예를 들면 방과후 프로그램이랄지 봉사활동이랄지 동아리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욕심난다고 다 하기는 좀 어려워요. 내가 애들하고 어떤 수학에 관련된 보고서를 쓰는 활동을 하겠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걸 수행할 능력이 아이들이 만약에 학력적으로 부족하다면 결국 아이들한테 방해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평균에 맞추는 활동들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들도. 예. 그러면 우수한 학교에 가면 당연히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고에서는 제2외국어 가지고도 뭐 일본어 말하기 대회 뭐 이런 걸 하는데 예, 제가 특목고 있을 때는 모의 유엔을 개최를 했어요. 일반고에서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정말 그 국가의 언어로 했었어요. 그 통역관도 갖다 놓고 그런 식이 좀 다른 게 있어서 그렇고 자율학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자율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못 하잖아요. 지금 저희 학교는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특목고 같은 경우는 거의 11시, 12시까지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네, 근데 방에 한 3-4명이 자잖아요. 근데 원장님도 상상을 해보세요. 공부하기 싫어. 자러 들어왔어요. 내 방에 지금 나 혼자 있어요. 내 친구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주무시겠습니까? 오늘 편하게 혼자 자볼까? 안 된다고요, 그게. 의견 교환도 있고 서로 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분위기 타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세특에 적혀있는 내용만 봐도 대학에서 아무리 고등학교 이름을 가려놔도 아예 특목고나 자사고 나왔다는 거를 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특목고인데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냥 읽어보면 좋은데 그걸 뽑아놓고 나면 특목고인 경우가 많은 겁니다. 내신이 좀 불리한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그러면 특목고가 조금 내신이 불리해도 커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일반고에서 겪는 일인데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너무 한양대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조사해와. 근데 저희 머릿속에 한양대는 1점대 후반이거든요. 네네. 그럼 걔가 갑자기 이렇게 혼자서 찾다가 유레카를 외치면서 달릴 때가 있어요. 선생님 2점대 후반까지 붙었어요. 그럼 100% 특목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애들이 그거에 속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2점대 후반까지 한양대가 가능하겠구나. 학생부 종합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특목고의 단점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좀 접어야 된다. 학생부로 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내신 수치로 가는 건 좀 접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신을 뒤집는다. 그 얘기는 일단 특목고와 일반고 사이에 약간의 층분리는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10% 이하면 합격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는다. B 3개 붙는 아이들까지 붙긴 붙는데 가지 마라. 걔네들은 여기 가도 충분히 좋은 대학 비슷하게 갈 수 있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걸 수 있다. 남 좋은 일이다. 반대 경우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빡세다. 우리는 지방으로 빠지겠다. 아니, 농어촌 전형 늘리겠다. 이런 분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안 좋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농어촌 전형을 꿈꾸면서 가시는 경우들은 있다고 들었어요. 어제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농어촌 전형의 규정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농어촌 전형. 학교마다, 대학교마다. 근데 12년은 이제 뭐 학생 혼자, 뭐 6년은 학부모 모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입을 치를 때는 나한테 옵션이 하나 있다는 거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좋고 특히나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뽑는 인원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점수 공개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시에서는 농어촌 전형의 커트라인이 낮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추측을 하긴 해요. 저희. 점수가 공개 안 돼서 모른다. 오히려. 근데 애들이 많이 몰려 있을 거니까. 그리고 누가 올지도 모르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에 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농어촌 지역을 약간 비하하는 것 같이 들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학군지라는 곳과
농어촌 지역에 아무래도 교육 환경이 학군지가 좀 더 좋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육적 환경을 좀 포기하셔야 되는 면도 감수를 좀 하셔야 되고, 학원을 다닌다 손 치더라도 이동하면서 다녀야 되는 그 거리에 대한 시간도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농어촌 지역 아이들이 뭐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이쪽이 좀 낮거든요. 아무래도 주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고에 있었던 것처럼 세특 세특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잘 보완해야 되는 아이들이면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부안 지역 가서 이제 관계자들 만나보면 네. 그런 분들이 보면 김천이나 전주 지역에서 다 온대요. 네. 그래서 한 반에 한 명씩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상 갔는데 거기서 1등 못해. 이런 경우들이 있다. 저도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꼭 대답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지역을 가든 전교 1등은 공부 잘한다. 네, 그건 있어요. 저도 가보면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도 보면은 농어촌 전형 가능한 자사고 진학 가능성이 높을 경우 농어촌 지역으로 가는 대입에 효과적이냐, 어느 학교인지 제가 감이 오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농어촌 전형 중에 특목 자사고의 지원을 막아버리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는 일반적으로 못하고요. 자사고 같은 경우도 몇 학교들은 지원을 못하게 하는 학교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조사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좀 알아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학교는 또 이제 특정 기업하고 연관된 학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도 많아요.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농어촌 전형만 노리고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학교다. 왜냐면은 여기는 내신 따기가 만만치 않은 학교니까. 지금 천안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 얘기해보면요, 천안 지역 학교는 그냥 각 반에 한 명씩 있어요. 의대를 노리고 위에서 내려온 친구들 한 명씩 있어요. 그만큼 그게 효과적일 수도 있고 거꾸로 말하면 걔네들끼리도 결국은 또 경쟁이 된다.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 자체가 기회균등 전형이라고 그래서 걔네들하고 합해서 뽑아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뭐 사회 그 배려자, 예. 그다음에 다문화 이런 친구들이랑 합치는 경우가 예. 많죠. 그래서 뭐 좋은 선택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